24번. 자, 제목은 만원 사고. 유배를 가게 된 안도환이라는 사람이 지어놓은 유배가사. 그런데 이 유배가사 만원사는 뭐 분량도 길지만 긴 이유가 뭐냐면 그 유배를 가가지고 회상처럼 과거의 어린 시절 서울 시내 한양에서 있었던 일, 뭐 추억처럼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또 가는 과정이 엄청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도 뭐 디테일하게 적어놨고, 또 그 다음에 유배지에 도착했는데 진짜 열악한 환경, 막 뱀이 드글드글하고 막 뭐 집에 그 집이라는 게 그 마을 주민 중에 한 사람이 빌려줘야 되는 거거든. 따로 뭐 유배집 거기 감옥 같은 집이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섬 주민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또 관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은 엄격결에 안도환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머물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 거기다가 섬이라서 막 그 안도환이 머무는 유배지 그 공간에 막 밑에 열어보면 벌레가 막 그런 얘기 막 써놓은 거야. 배고프고 막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당연히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풀려나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만 이 유배가사의 특징은 나 진짜 억울합니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은 없다고 거의. 자, 그럼 봅시다. 이거 유배지에서 자신의 한양에서의 화려했던 추억, 이거 얘기하는 부분이야. 한양 성내 넓은 길을 호화롭게 다닐 적에, 이거 유배 오기 전에 뜸하던 친척들이 다시 친한 척하며 여기 가도 손을 잡고 저기 가도 반겨하니 출세도 하고 이름도 날렸다 하겠네. 언제? 유배 오기 전에 한양에서. 만사의 뜻대로 되니 임금의 은혜를 모르겠는가. 다 이건 임금의 은혜겠죠. 내가 뼈를 갈고 몸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렸더니 갑작스러운 부귀는 상스럽지 않은지라 약한 말에 짐 싣는 격이 된 것인지. 이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약한 말에다 짐을 실으면 어때? 애가 비실비실하니까 못 가겠지. 그것처럼 갑작스러운 부귀를 얻었더니 이게 좋은 게 아니었었어. 성함이 성하다는 건 벼슬 오르고 이 일이 잘 되는 거야. 그게 달하면 반드시 무너지니 흥이 다하여 슬픔이 이른 것인지. 이게 이제 흥진비례라고 하는 거지.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 흥진비례. 다 오르면 내려오고 가뜩이나 찢어진 것인지 좋은 일엔 막아 끼니 꽃밭에 불을 지른 격이다. 이게 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지금 자신의 처지, 과거에 화려했던 한양 도읍에서의 생활, 높은 벼슬, 그게 잘 돼서 좋았는데 잘 된 뒤에는 호사다마라고 그러지. 호사다마. 좋은 일 다음에는 막아 낀다. 나쁜 일이 생긴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유배를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인간 세상이 일이 많아 조물주가 시기한 것인지, 조물주가 있잖아. 내가 너무 잘 되니까 시사한 건지, 환한 대낮 맑은 날에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런 당황한 일을 겪게 됐다. 혼백이 흩어진다. 세상 일을 알겠는가. 내가 이렇게 유배 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온무게도 못 이길 약한 몸에 비실비실했구나. 25근 칼을 쓰고, 이 칼이라는 게 뭐 춘향전에 보면 감옥에 이게 목에다 거는 거 있잖아. 그 칼을 말하는 거야. 수갑 족쇄 찬 후 옥중에 갇히니 내 지은 죄 헤아리니 산과 바다 같구나. 아깝다 내일이요 애달프다 내일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깝고 애달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산과 바다 같구나. 뭐 자기 죄가 많다는 얘기를 한 거야. 과장해서. 자, 그럼 이 중략하고 왔나 보지. 가난한 손님방.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배지에 머무는 귀양 간 사람은 유배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고을에 관리가 정해주는 거야. 마을 사람들 중에서 정해서.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막 불평불만 한단 말이야. 야, 누구한테? 너네 집에서 머물게 해. 그랬더니 왜 다른 거 좋은 거 할 때는 나 안 시키고 이런 거는 나 시키냐, 막 이런 식으로 투덜거린다고. 자, 적막한 빈방 안에 개발 물어 던지듯. 개발 물어 던진다. 곱송그려 새우잠 자며. 자기 유배지의 생활이야. 새우잠 자고요. 자, 적막한 빈방에 개발 물어가지고 휙 던진 것처럼 긴긴 밤 새울 때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위로는 한기, 추위가 찬 기운이 막 들어오고
아래로는 냉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온통 춥다는 얘기지. 이름이 온돌이야. 온돌방인데 바깥보다 못할 정도로 춥구나. 온몸이 얼음되어 오한이 덜덜덜덜 떨리는데 송신하는 손대인가 관역 맞은 화살인가. 자, 귀신을 보내는 손님 대접인가. 자, 손대 한번 볼게요. 손대가 무슨 뜻이냐면 굿이나 경문을 읽을 때 무당이 신이 내리게 하는 데 쓰는 소나무 대나무 가지. 자, 무당들 굿할 때 이렇게 막 대나무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있어. 손대인가 관역에 맞은 화살인가. 그럼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떨고 있는 거지. 떨림. 비바람 떨리는 문풍지. 그치? 문풍지가 바람 있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칠보잠 금나비인가. 칠보금나비인가. 칠보잠은 이게 누에를 얘기할 거야 아마. 아니구나. 칠보잠. 비녀잠자구나. 미안하다. 7가지 보배로 꾸며낸 비녀. 칠보잠. 7가지 보배로 꾸며낸 비녀. 금나비인가. 자, 화살마저 떨리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이 만나 안고 떠나 겁이 나서 놀랐더냐. 덜덜 떨고 있는 거지. 지금 추워가지고 냉기 한기에 추워가지고 막 덜덜 떨고 있는 건데 이걸 사랑하는 이 만나서 안고선 떠나가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떨고 있나? 양생법도 모르면서 고치까지 하는구나. 이 양생법이 원래 도교에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뭐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거든. 신선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여 오래 살기를 비한다. 이 양생법이고, 고치는 이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윗니 아랫니를 자주 마주치는 것. 지금 추워서 떨고 있는 걸 지금 양생법에 고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추워 뭐 덜덜덜 떨고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 계속해서 눈물로 베개 밑에 얼음 조각 버석거린다. 새벽닭 회치며 운이 반갑다 닭의 소리 꼭기요. 단복문 대루원에서 대궐문을 열리기 기다리던 때로구나. 그러니까 한양에 있을 때 대궐문이 열릴 때가 바로 닭이 우는 새벽이란 말이야. 그 얘기한 거야. 새로이 눈물 지고 긴 탄식하는 차에 그러고 있는데 동창이 이미 밝았고 새벽이 됐고 환해졌고 태양이 높이 떠서 태양이 뜨면 어떻게 해? 좀 따뜻해지잖아. 그지? 게으르게 일어앉아 곱은 다리, 구부러진 다리를 펼 때 삭정이 자르는가 마디마다 소리 난다. 뚝뚝 소리가 나는 거야. 돌담뱃대에 입담뱃대 넣어 쇳덩불에 붙여 물고 담뱃대에 불 붙여 물고 따뜻한 양지를 따라 앉아 옷의 이를 잡는 거야. 유배지 생활의 열악함을 얘기하는 거지. 빗지 않은 흐트러진 머리 두 기밑을 덮었으니 푸석하게 마른 얼굴 눈코만 남았구나. 이 몰골을 얘기하는 거 지금. 내 행색 가련하고 불쌍하다. 그려내어 보고 싶다. 오색단청 진하게 칠해 그리운데 보내고 싶네. 오색단청 진하게 칠한 데가 어디야? 궁궐. 여기서는 한양을 말하는 거야. 유배지 오기 전에 호화롭게 화려하게 살았던 곳. 예전의 깊은 정을 만에 하나 옮겨주신다면, 예전에 있었던 그 깊은 정을 옮겨주신다면 오늘날 이곳에 유배지 생활을 꿈속일이 되련만은, 그러니까 바꿔서 지금 현실은 유배지인데 이걸 현실을 화려했던 한양 시절로 바꾸면 지금 삶은 꿈 같은 거지, 그지? 현실이 아니고. 기러기 다 날아간 후에 편지도 못 전하니 한양에 산첩첩 물겹겹하니 이게 유배지가 저기 고립된 곳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누가 전해줄 수 있겠는가? 전해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알았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1번 의문형을 반복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탐색하고 있다. 자, 의문형 반복했어. 네, 뭐뭐 하는가, 뭐뭐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계속 반복했어. 그런데 특정 대상의 가치를 탐색하는 건 아니고. 2번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제의 정서를 토로하고 있지. 거기 보면 아깝다 내일이요, 아깝다 내일이요, 애달프다 내일이요. 아깝다 애달프다가 정서를 표현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죠. 특정 대상의 감정이입 아니고 자기가 화자가 사람인데 무슨 감정이입이야. 감정이입도 없고요.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여기는 애상감은 나타나 슬퍼. 지금 현재 유배지의 삶에 대해서 슬프단 말이야.
그런데 감정이입은 없고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혼자 떠들고 있는 무슨 구체적 청자야. 자, 그 다음에 대화의 방식으로 시상을 정했다. 대화의 방식도 없지요.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 처음부터 끝까지 유배지의 삶의 뭐 애상감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는 이렇게 밤새도록 냉기한기에 떨고 있다가 새벽이 됐다 그랬잖아. 시간의 변화. 태양이 떴어요. 아침이야. 뭐 이런 거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시어라고 볼 수는 있어. 알았지? 정답은 2번이다. 2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기억. 왼쪽에 봅시다. 기억은 온무게도 못 이길 만큼의 약한 몸. 그럼 비리비리하다고 아까 얘기했지. 니은은 옷의 이를 잡는 거죠. 이가 득실득실하다는 얘기야.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 화자의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유도한다가 아니고 지금 유배지에서 옷의 무게도 못 견딜 만큼 지금 뭐랄까 힘이 하나도 없다, 체력이 고갈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기억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는 게 아니죠. 2번 니은은 화자의 집중을 유도하여 화자의 고뇌를 잠시 잊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뇌를 드러내는 거죠. 유배지에서의 삶이 이가 득실득실하다라는 얘기야.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지. 3번 기억과 니은 모두 화자의 부정적 처지를 강조하는 대상이다. 맞아, 틀려? 맞았지. 니은은 당연히 맞았고요. 그러면 기억은 왜 그래? 유배를 떠나는 상황에서 몸이 약하다, 비리비리하다 그런 얘기니까 부정적 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의 이는 이가 피 빨아먹잖아. 자, 모두 부정적 처지. 3번이 정답이네. 기억과 니은 모두 화자가 현실을 타개하게 극복의 대상. 현실은 유배지야, 유배지. 이를 잡는다고 유배지 타개하는 건 아니죠. 이해됐어? 자, 기억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고. 기억과 니은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화자의 당혹감이 유발된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는 관련이 없고요. 당혹감은 있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 정답은 3번이다. 2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위기를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만원사는 조선시대 중인계층이었던 작가가 죄를 지어 추자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그 대전별감 위치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 부귀영화를 누리던 인물인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원인을 어쩔 수 없는 세상사의 이치의 탓으로 돌리고 아까 나왔던 비유적 표현들이야. 합리화,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이다. 합리화가 뭐야? 내가 이렇게 유배지한 건 다 내 탓이야 라는 뜻이야. 그리고 내 탓인데 문제는 다 그런 거야 라는 얘기야. 합리화가. 그는 유배지로서의 생활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동시에 복귀를 향한 소망을 드러내는데 여기에 영광스러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유배지의 참혹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한양의 벼슬 높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해서 표현한 것이다. 됐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자신의 과거 조물주가 시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다. 유배가 오게 된 것은 바로 그거고 그것이 바로 세상사의 이치다.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 맞았고 가난한 손님빵 긴긴밤 새우는 손때 화살 문풍지 금나비를 통해 표현한 거고 긴긴밤 냉기한기에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상세히 표현한 거죠. 맞았고 닭의 소리를 듣고 대궐문이 열렸던 그때 과거야. 유배지의 생활이 한양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고 있다. 맞았고 빛지 않은 흐트러진 머리 이게 지금 추레한 몰골들을 말하는 거고 가련하다고 생각해. 안 됐다. 한양에서 이러지 않았는데 대비되고 있다라는 얘기지. 과거와 대비되고 있다. 맞았고 5번 편지와 그림을 그리운 대로 보내는 것은 예전의 깊은 정을 다시 얻겠다는 생각은 임금의 은혜로 유배 생활을 끝내고 한양에 복귀하겠다는 화자가 의지된 것으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했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마지막에 보낼 수가 없다 그랬잖아. 맞지, 그치? 그러면 이 편지는 자기의 정서를 표현한 거지. 정서. 감정을 얘기한다. 보내지도 못하는 편지인데 뭐 여기서 정서. 아이고 내 처지에 대한 한탄을 얘기한 거다. 너무 확대해서 무슨 복귀하고 꿈꾸고 옛날로 돌아간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알았지? 해석을 잘 해야 돼. 자, 임금한테 내 지금 처지를 말하고 싶은 건 맞긴 한데
그게 한양으로 복귀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처지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옛날이 너무 그립다. 그 정서를 표현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